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쉬워 보여서 아 이거 물어보면 좀 창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피한 게 아니라 다 어차피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인 것만 생각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받잖아요. 어차피 다 거기서 똑같이 질문 수준이니까. 자, 어디서부터 질문을 받아볼까요? 일단 명제부터 받아볼까? 명제 쪽 딱 집어서 명제 내가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으면 59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2번 같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꼴 0이면 x랑 y랑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 모든 보기 하나하나가 공부 대상이에요. 오케이? 그냥 대충 답만 맞추고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는 건 y 맞고 틀리는 건 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실제 학교 시험은 이런 거를 막 섞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중에서 한 4개, 5개 골라서 시험 문제 내는 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00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하나 맞추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럼 어디서 따오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집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다음 60페이지에서 아직 없어요? 61페이지 그러면 63페이지 아직은 없나? 64 이상한데? 64페이지에 보면 5-2번에 해당하는 뭐뭐가 0이 아니다 뭐뭐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에 나왔던 거 나한테 질문했었는데 이거 대우로 푸는 거잖아요. 뭐뭐가 아니다는. 오케이. 그러면 연습 문제로 넘어가. 66페이지에서 질문 없어요? 67 68 16번 네 봅시다. 16번 전체 집합이 유한 집합일 때 이거 뭐 뜻이에요? 원소 개수가 한 개가 있다는 거죠.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그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이거 해석부터 잘해야지. 16번에 보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 집합으로 표시하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P가 충분 조건이다라는 뜻이니까 이 멘트는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이 멘트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 단 A와 B는 동집합이 아니고 X라는 집합의 NX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기. P의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Q의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면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거를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해석해 보면 B의 원소 개수가 A의 원소 개수보다 많으면 이 뜻이죠. 그 뜻은 곧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다시 원소 개수만 많으면 그 원소 개수 많은 쪽이 작은 쪽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됐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원소 개수 많다고 해서 뭘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치? 그 다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조건 P가 뭐냐면 A와 B의 차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다. 그 말뜻은 곧 A의 개수와 B의 원소 개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왜? 아니 봐봐. B가 있고 A가 이렇게 있어도 A 차집합 B 하면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에서 B의 원소를 모두 가져가 버리면 A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텅텅 비죠. 이해됐죠? 그래도 이거는 성립하죠. 그쵸? 따라서 무조건 A하고 B의 원소계수가 같아야 돼요? 둘의 집합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근데 니은도 틀렸다. 여기까지 윤수야 이해돼? 디귿 P의 조건이 A와 B의 여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래요. A와 B.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A인데 그 A가 곧 B의 여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B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B라는 얘기지. 바깥쪽이. 이해됐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Q A와 B를 합한 것은 전체가 될 것이다. 이 상황을 A와 B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나오는 거 맞잖아요. 디귿만 유일하게 맞게 돼요. 그래서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해서 디귿만 답이 되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 여기 연습 문제죠? 네. 15번. A와 B는 그냥 실수예요. 그리고 P의 조건은 이 값이 0이라는 뜻이고 Q의 조건은 이라는 뜻이고 R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P는 Q에 대해서 충분이냐, not P는 not R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막 이딴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잡한 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P의 집합은 어떤 집합이고 Q의 집합은 어떤 집합이고 R의 집합은 어떤 집합인지 그냥 바로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됐지? 예. 자, 두 숫자의 절대값을 더했더니 0이야. 절대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런 애들끼리 더했는데 0이 나왔어. 그 얘기인 뜻은 뭐예요? 그렇죠.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진짜 럭셔리하게 표현하면 P라는 집합은 A, B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0,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A도 0, B도 0. Q 집합을 표현해 볼까요? Q 집합은 이거 완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A-B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된 거죠? 얘 역시 실수의 제곱이 0이 나왔으니까 요 안에 게 뭐야 돼? 0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해됐죠? 따라서 여기는 Q의 집합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A와 B가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Q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그 어딘가에는 0,0도 있을 거고 더 있습니다. 뭐 1,1 그다음에 뭐 1, 이게 아닌데 2,2 뭐 이런 것까지 쭉 그냥 무한히 나가겠죠. 물론 이 안에는 분수도 있어요. 실수 전체니까 루트도 있고요.
엄청 큰 집합이 되겠지. 개수도 무한대죠. 그냥 A하고 B가 같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Q가 요거만 봐도 Q는 P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원소가 이거 하나인 거죠. 그 다음 요 놈을 해결하고 싶으면 자 여러분들 절대부등식에서 이거 있었죠? 절대값 A는 A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 절대값 A라는 것은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한 거죠. 즉 여기다가 풀만을 붙인 게 A란 말이야. 똑같이 풀면 돼. 여기도. 따라서 A 플러스 B는 그냥 A 마이너스 B와 같기도 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도 같은 거죠.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죠. 얘처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에 의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2B는 0 따라서 B는 0 이렇게 풀리겠지. 요거를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B랑 B랑 없어져서 역시 여기도 2A는 0 따라서 A는 0. 아 R 집합도 어떻게 되어 있냐? 0,0로 되어 있는 집합이다. 순서상이.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뭐야? 아 P랑 R은 같은 내네 이렇게 되겠지. 이거 갖고서 보기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P는 충분 조건이다. P는 충분 조건이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not R은 이거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죠. 이거 집합에서 많이 나왔었죠? Q가 P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반대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P의 여집합 not P는 not R. 이거는 뭐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거 R 여집합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거니까 필요 조건 맞죠? 그다음 Q하고 R은 P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이고 R은 Q이고 R Q와 R의 교집합. 이거는 Q와 R의 교집합은 뭐야?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그냥 R이죠. 그쵸? 포함 관계가 성립되니까. 그러니까 얘의 R이에요. R은 P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죠? R은 P랑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맞죠? 다 맞네. 이해될까요? 물론 설명을 내가 되게 길게 할 거예요. 이거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딱 풀어야 되는 거지. 또 자세하게 설명 안 하면 이해 안 된다고 할까봐 좀 자세하게 했어요. 또 이제 다 해결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오늘? 뭔 일이 터졌고 다시 그래. 자, 70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명제 증명. 내 생각에 여기서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증명 자체라는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없으면 71페이지. 예리 여기 안 풀어봤지 너?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없잖아. 또 여기 풀어봤던 사람 중에 73페이지 아니면 누가 여기 풀어? 윤서 너도 안 풀어봤니? 73 질문 3-2번이요? 이런 이제 네모칸치기 문제가 고등학교에 되게
시험에 하나 정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네모칸치기가. 네모칸치기는 아까 예은이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전체 과정은 일단은 몰라도 푸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 과정을 다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단계가 있으니까. 자, 내가 할 것이 뭐냐면 3-2번은 얘를 증명하고 싶대요. 얘가 되는 거를 증명하고 싶대. 이때 가에서부터 나 사이에 들어갈 것을 이제 적당히 써봐라 그랬는데, 첫 번째 이거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놨대요.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 a라는 것이 절대값 b보다, 즉 여기서 요것이 앞쪽 게 크거나 같을 때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일대를 가정해서 풀겠대. 어떻게 풀 거냐? 자, 아까 예언이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숫자 값이 이 숫자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뺍니다.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맞는 거고 마이너스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수업 중에 그 녹화본 다시 가서 보세요. 두 수의 대소 비교, 크기 비교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적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나오는 뺄셈, 두 번째 나눠본다, 세 번째 제곱 같은 걸 해본다. 제곱해도 플러스일 경우는 그냥 자기 크기가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 기억하십니까? 그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얘도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얘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 지금 앞쪽 게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죠. 아니면 0이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요? 제곱을 해봐도 똑같게 크기가 유지가 되겠지. 얘가 크면 제곱해도 여전히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뺄셈을 하는데 절대값이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a-b의 절대값을 제곱을 하고 절대값 a- 절대값 b도 제곱을 해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기 위해서 빼봤다 그 뜻이에요. 첫 번째 줄의 의미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제곱이 왜 등장했냐? 이런 이유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순수하게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생략이 돼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는 이거.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배웠어요.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어차피 똑같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책에 찾아보면 있어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다 되게 여기 소중해요. 중요해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얘도 절대값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뭐랑 똑같다는 게 핵심이냐면 그냥 a-b를 전체 조합한 것도 똑같다 이거죠.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이 내용을 보긴 봤는데 자기가 써먹을 만큼 내 것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명제 증명이라든가 절대부등식에서는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너무나 뻔해서 써먹질 못한다. 너무나 뻔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흘려 넘기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제곱 해볼까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빼기 여기는 요거의 제곱이죠.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그냥 a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이 원리.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다음 여기 절대값 b의 제곱 역시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하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없어질 거고 여기랑 여기랑 없어지겠지. 그럼 결국 남은 거는 뭐야? 마이너스 ab, 2ab랑 마이너스 2ab. 어차피 2는 의미는 없긴 하지만
마이너스 2ab가 있고 플러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가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이게 무슨 어떤 부호를 가질지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 여기 보세요.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b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여기는 다 플러스죠. 전체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맞죠? 여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하고 b니까 뭐 플러스 6으로 똑같든지 마이너스 6으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즉 얘랑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 다르다고 해야 여기가 플러스 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다를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나올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은 0이 되겠지. 크기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해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제곱을 했어도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요걸 가정했을 때 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증명했을 때 거기 빈칸에다 뭘 채워야 되느냐? 가에는 요게 가죠.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가가 되는 거죠.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요걸 2로 묶은 거니까 2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ab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되죠. 요게 나가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는 요게 다가 되고 부등식의 부호가 다 찾았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언제 성립하겠어? 등호가 된다는 거는 0 됐다는 뜻이니까 뭐가 똑같을 때예요? 나에 들어갈 거는 이 둘이 같을 때죠. 0 될 때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네. 자, 예은아 여기 봐봐. 이거 0 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0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0 됐다는 건 뭐야? 여기 0 되는 것 얘가 이쪽으로 이해하면 2의 절대값 a, 절대값 b가 이렇게 되고 2의 a, b 이렇게 되죠. 이거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0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0이 됐다는 건 뭐예요? 얘랑 같을 때죠.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줬어도 아까 예은이한테 얘기했는데 절대 니네께 될 수 없다. 니네가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백날 설명해줘도 1학년 애들한테 이제 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이거 할 때 또 나올 거 아니야. 시험범위에 맞춰서. 그치? 이거를 수십 번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고생해서 풀지 않고 자기가 막 고뇌를 해가면서 이게 왜 될까? 왜 답이 이걸까?를 며칠이고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못 풉니다. 절대로 니네가 풀 수는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해서는 못 푼다 이거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여유가 그나마 있을 때 고민하세요. 이해됐어요? 고민 많이 해야 풀 수도 있는데 보세요. 증명은 특히 어렵다. 누구라도 다 어렵게 느낀다. 네,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윤서 다 했어? 너 질문 없어요? 예은이는 뭐 73, 강남 뭐 74 아니면 75, 75에서
5-1의 두 번째 거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5-2도 누가 질문했었는데 이거 너네는 다 잘 풀었어? 윤서는? 5-2 여러분들 친구가 질문했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예. 둘 다 양수. 그 다음에 식류. 네.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들어갈 건지를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고민입니다. 얘가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을 인지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풀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은 감이 와요. 문제는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때 고민거리를 그나마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술기하인 경우 어떻게 됐냐면 두 수의 합인데 최소를 물어보거나 또는 두 수의 곱인데 최대를 물어볼 때 써먹는 겁니다. 이때가 대략 80% 확률로 산술기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두라고. 그리고 그 워크북에다가 이런 걸 써놓으라는 거야. 빨간색 볼펜과 이딴 걸로. 팁이니까.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얘가 달라요. 두 수의 합인데 최대를 주로 물어봅니다. 거꾸로 반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 보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단, 자 이거 퀘스천, 단, 등호는 어떨 때 생략해요? 윤서? AX와 BY가 같을 때 맞아? 예림이 넌 어때? 쟤는 백기인하고 정신없네. 예은이 넌 어때? 네. 윤서야 너 대충 공부한 거야? 이거 아니야? 요 숫자에서 서로가 파트너를 체인지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AY와 BX가 같을 때야.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얘가 두 수의 합인 거예요. 두 수의 합이잖아. 그런데 그 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얘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따라서 AX 플러스 BY의 값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죠. 루트 이 값에 루트 씌운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생겼죠. 즉 얘는 두 수의 합의 최대값뿐만 아니라 최소값도 동시에 질문했었어요. 동시에 질문. 이러면 100% 코시-슈바르츠예요.
두 수의 합인데 최대 값만 물어봐도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고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보면 빼박입니다. 왜?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로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산술기하를 잘 안 냅니다. 왜? 애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새는 좀 더 자주 접하지 않는 코시-시바르츠를 문제를 물어봐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이고 두 수의 합이죠. 거기에 최소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또 양수라고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뭐겠어 둘 중에서 산술기하.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산술기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산술기하라는 건 두 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모르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약분이 돼야 돼. 뒤집어져서 역수관계가 성립해서 약분이 돼야 내가 최종적인 답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태로는 약분이 안 되죠. 다시 뭐를 의심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약분이 안 된다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이상하다. 산술기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숙제를 할 때 이 부분에서부터가 이제 나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가 생각해 보건데 이게 산술기하라는 것까지는 웬만하면 알았을 것 같아요. 양수 조건도 붙어 있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위에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고 바로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필수의죠. 5번에 1번 문제랑 똑같이 낸 거예요. 그 5번에 필수의죠. 5번에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게 더 있었죠. 그쵸? 그 어떤 거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거를 여기다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야지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된다. 일부러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 일부러 이걸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16배짜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다시 요걸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에 16이 곱해지는 거잖아.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16배짜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6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을까요? 얘를 전개를 하면 얘랑 얘랑 곱해져야 되니까 뭐 나와요? 18 나올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드디어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양수.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값은 20 플러스 y분의 9x 플러스 x분의 4y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나는 이제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 값을. 여기서 산술 기하를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놈을 쓰면 이 놈의 값은 뭐보다 커 나갔죠? 2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약분 쭉쭉쭉 되니까 9, 4, 36이니까 6 해서 여기가 12가 돼요. 따라서 이 전체 값은 뭐보다 커 나갔냐면 20 플러스 12인 32보다 커 나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여기가 16이었잖아요. 16배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2보다 커 나가는 거죠. 얘의 최소는 2죠. 전체 최소가 32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거 작년에도 이 근처 학교에서 기출문제도 냈었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실제로 시험 문제 학교에서 낸 겁니다. 이거 갑자기 내면 풀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 필기들 많이 했어요? 다 했나? 그다음 76페이지에서는 그 6-3번 바로 눈에 띄네요. 6-3, 6-2 이거 전형적인 코시예요. 딱 연습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코시네. 너무 전통적인 코시 저기 시험 문제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 찍혀 있는 그때 설명했었죠.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원과 직선의 관계로 풀었던 것도 있었죠. 그거 6-3번이 그거에 해당하는 건데 6-2번도 원과 직선으로 풀 수 있습니다. 2x 플러스 3y 이고 13은 직선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이에요. 중심이 원점인. 그 둘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여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또 여기 질문 없어? 77번은 6-3번? 이거 질문 해야 돼. 이거 먼저 하려고 그래.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오. 깜짝이야. 혹시 수업 몇 시에 끝나세요? 여기 일단 이런 강의식 수업은 7시. 저 좀 이따 8시에 잠깐만 상담해도 돼요? 8시? 네. 돼요. 너 지금 왔잖아. 저 학원 가야 돼요. 6시. 아 영어? 그래서 과학 그래서 8시 끝나서 오겠다. 그 수업 시간 관련돼서 상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상담하러. 자 일단 문제를 많이 접해본 학생은 얘가 등장하는 순간 코시가 떠올라야 돼. 정상이에요. 코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더 확실한 건 실수 AB라고도 써있고 그때 완벽하죠. 이것까지 나오면 A 플러스 3B의 제곱의 값이 얘가 최대일 때 모든 A 값의 뭐를 모든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네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윤서도 여기 코시인 거는 눈치챘나요? 네. 그럼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여기 1이고 여기 3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코시를 완성하고 싶으면 얘는 여기 있는 거고 A 플러스 3B의 제곱으로 있고 코시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요 앞에 뭘 써놔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요 앞에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쓰는 게 핵심이죠. 이게 코시죠.
요거 노란색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름이 쓸 수 있나요? 에이 저놈이죠. 이거 공부 저거 안 했어 저거. 이거 비교해 보세요. 콧이 어떻게 생겼나? 콧이 스타일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야. 이 틀이 이 숫자들의 틀이 짜져 있는 이 구조가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다. 이거 없으면 못 풀어. 절대.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요거 노란색이 왜 나왔는지.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최대일 때의 A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여기서 실제로 최대값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시간 낭비야. 얘가 최대가 됐다는 건 뭐야? 얘가 최대있다는 건 이 말 뜻은 등호가 성립됐다는 뜻이잖아. 그때가 최대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에서 등호 성립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윤서. 얘랑 자리 맞바꾼 거. A, Y랑 BX가 같을 때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AY와 B는 뭐야? 3A와 B가 같을 때라는 거지. 이때. 그러면 요거일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긴데 그때 A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쉽지. A하고 B하고 제곱하면 다 무조건 100 나온다며. 그런데 B가 3A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3A의 제곱을 하면 그게 얼마다? 100이다. 이 뜻이잖아. B가 3A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9A제곱이니까 A제곱은 10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A는 두 가지 값이죠.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해돼요? 또 77페이지에서는요.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뭔가 활용이다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것부터 장착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원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까지 길이가 2래요. 이때 뭐를 구하라고? 최대를 뭐라? 코시네. 얘 왜 코시냐면 뭐를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을 x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2x가 되나요? 아니다. 야, 너무 숫자를 키운다. 다시 하자.
숫자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개수가 커진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통으로 x, 통으로 y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거 피타고라스 정의 빨간색 4 지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가로는 x, 세로는 y니까 둘레는 이거죠? 그쵸?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길이의 최대, 즉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쵸? 물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x 곱하기 y가 일정 값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에서는 안 먹혀요. 그래서 얘는 푸신 거예요. 잠깐만요. 고민하고 있어. 이해 여보세요? 이해 안 하세요, 선생님?
벌써 풀어봤겠네. 이거 힌트 이렇게 주면. 얘는 이거 x 곱하기 y가 해결이 안 돼서 코시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제곱 쓰고요. 코시. 그다음에 또 하나 갖다 쓰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 2의 제곱 더하기 다시 2의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내가 알아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 값이 무조건 16이죠. 그쵸? 여기 얼마예요? 4 더하기 4니까 8 맞습니까? 그럼 얘 얼마죠? 128인가요? 맞니? 128? 네, 128 이거 128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있어? 루트 128 루트 128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물론 이거를 뭐 이제 잡아 끌어야 되겠죠? 밖으로 빼낼 건 빼내야 됩니다. 제곱된 거 봐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시로 풀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연습 문제로 가면 되나요? 78페이지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건데 여기 지금 78페이지에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만 모아놨네요. 1, 2, 3 특히 2번 같은 경우 막상 본인 스스로가 네모칸 치기도 안 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봐라 라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감도 안 잡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와닿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맨 앞에 있었던 뭐 생각하시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찾고 가서 보세요. 보고 흉내를 여러 번 내셔야 돼요. 흉내를 처음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설집도 좋고 뭐 내가 풀어줘도 좋고 어쨌든 남이 푼 거를 보고서 찾고 그거에 따라서 흉내를 계속 내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안 하면 근데 사실 그 과정이 끝도 아니거든. 그건 시작일 뿐인 거거든. 남이 풀어놓은 거를 흉내내는 건 1단계. 그 2단계쯤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한 절반 정도는 자기가 완성할 수 있게 돼요. 그거 한 2단계쯤 돼요.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은 뭐를 풀 수 있냐면 네모칸 치기로 돼 있는 문제 정도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반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됩니다. 이제 대신에 3단계까지 가야 뭐가 가능하냐면 네모칸 치기도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쉽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네모칸 치기인데 네모칸 치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과 두 번째 목표는 요새는 이 주변 학교에서 별로 그렇진 않은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같은 거를 생짜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니네 보고 다 쓰라는 거죠. 주관식 서술형 주관 말 그대로 진짜 서술형 주관식으로 주관식이 두 종류예요.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주변에서도 한 번 서술형 주관식으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시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냈던 이유는 뭐겠어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요? 네모칸 치기 좀 어려운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여러 번 남의 걸 흉내내서 두 번째는 간단한 서술형 주관식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 예시로 나왔던 거 보통 예시된 걸 다 합치면 3개 정도 나와요. 그 3개 정도만큼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할 수 있게 반복해서 써보고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될 수 없어요. 증명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익숙해지는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풀어봐야 됩니다. 나는 커다란 틀밖에 전달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풀어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결국 이해됐죠? 그래도
아예 주소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궁금한 거? 이거 풀어봤어 윤서? 여기? 어떤 거 질문? 아까 예은이 아까 뭐 하려다가 내가 그거 같이 하자라고 했었던 게 몇 번이지? 13번. 여기에? 여기 13번인가요? 아, 이거 해봅시다. 13번. 이거는 증명은 아니네요. 13번. 연습문제 13번이래요. X, Y 전부 다 양수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코시도 되고 저 산술계도 다 가능한 겁니다. 스타일이 딱 코시 스타일이기도 해요. 아까 나왔던 이거 1대 이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최대를 구하시오. 예일 때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코시일까요? 일단 산술기 할까요? 뭐 코시면 왜 코시고 산술기 하면 왜 산술기 할까요? 뭐야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지? 너 안 풀어봤지? 자 숙제 안 하면 이렇게 손해가 많아 남들. 윤서는 이거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음. 모르겠어요. 그럼 너가 푼 건 어디까지 풀어봤어요? 이거는 코시 슈바르트 풀어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코시를 하면 어떻게 식을 꾸며야 될까요? 각 자리에다가 3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뭐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했다. 지금 윤서 얘기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 코시인 것 같아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에 3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꾸몄다는 거지. 얘가 코시면 이렇게 분리가 될 테니까 맞죠? 근데 이거는 조금 거시기한 게 실제 물어보는 건 얘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는 애인데 여기는 멀쩡한 놈이고 게다가 이 값이 정해져 있고 얘 원래 코시는 얘를 모르고 여기 두 개를 확실하게 알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얘를 확실하게 알고 얘를 모르잖아요. 그거 써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야. 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그럼 예은이는 어디까지 생각해봤어요? 원래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루트 3을 그 A에다 넣으면 아,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이 얘기지?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요게 X, 요게 Y. 맞죠? 그러면 식을 그렇게 꾸며볼게요.
그럼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이거 뭐지? 예, 여보세요? 예. 예. 본 수업 시간에 나가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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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이 그 아이들 명단은 아직 다 모르시고요. 수원 특강 대상자 중에서 어떤 애들이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지 재선이 하나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예. 네. 근데 어떠죠? 그 지금 이미 정규하고 특강하고 교재가 똑같아요. 개념서는. 근데 일단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은 한 상태예요. 받아들일. 아 예. 그러면 네. 네네. 그러면 가능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지금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예은이 생각은 이거예요. 그래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좋은데. 예. 얘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나오면 x 플러스 y인데. 그리고 여기가 3 플러스 2가 돼서 그냥 5의 x 플러스 y가 될 거야. 식이. 이 값을 내가 알아야 얘 최대 최소를 구할 거 아니야.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얘가 해결이 안 돼요. 그쵸? 네. 얘가 독특한 문제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여기 이제 양수 조건이 있죠. 양수 조건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호씨가 아니라 산술 기하입니다. 의외로 산술 기하. 산술 기하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까? 산술 기하로. 이렇게. 잠깐만, 루트를 제곱을 할까? 루트를 제곱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에 일단 제곱값을 생각해 봅시다. 이해됐죠? 나중에 이 값이 뭐 8 나오면 루트 8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2에 루트 6x y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요 값은 16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나는 이 값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값이 요 놈의 산술기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값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값을 하나. 라지 A, 뭐 t 이렇게. t는 2 루트 6x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 얘가 이 전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 값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여기 있잖아. 맞지? 따라서 이 값 전체는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 잠깐만요. 아니지. 나 잘못 썼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 루트가 씌워지는 거니까. 뭐 하나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되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산술기였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값의 최대값은 이 값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요 노란색 부분. 내 말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식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가 16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값의 최대값은 루트 30이죠. 이해됐을까요? 약간 소설 속의 소설 같은 거예요. 요 안에 얘가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데 이 값 자체가 얘를 산술기화 했을 때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지. 얘 자체는 최대치가 여긴 거야. 근데 이 값이 정해져 있어. 얼마라고? 16이라고. 그러니까 이 식의 최대값이 16인 거지. 따라서 이 식 전체 최대값은 32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내 거는 루트 30이지. 이해될까요? 또? 아니 끄면 춥고 뭐지? 온도를 좀 낮출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쓰세요. 십 14번도 꽤 어려운 문제예요. 14번. 이현이는 풀었니? 진짜?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정리는 된 것 같고요. 혹시 윤서랑 예은이는 그러면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다 있나요? 남은 문제? 어떤 거 남았어? 윤서?